예,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 딱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오늘은 부산에 떴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대구 북갑 후보와 함께 이렇게 돼지국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또 부산 북구갑, 또 대구 부산시장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요? 관련돼서 후보들의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중앙정부와 그리고 부산시장과 힘을 합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랑 싸우고 부산시장과 싸우고 북구를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제 손을 꽉 잡고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번 역사적인 승부에서 승리해서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냅시다. 예, 자,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죠. 자, 박민식 후보는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배를 함께하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YS 아들 김현철 씨가 지지 선언을 했고 YS의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한 북구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16개 광역단체장과 14개 재보궐선거 지역 가운데 가장 뜨거운 지역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송영원 전 대변인, 박민식 후보가 조금 전에 MB와 만나서 했던 발언. 자,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꼭 잡고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이겨야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사람은 누구고 나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로 해석하십니까? 박민식 후보는 선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한동훈 후보가 착한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부산 북갑 유권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메시지는 사실은 선거판을 지금 본투표 3일 남은 상태에서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경쟁적으로 지금 전현직 대통령들을 내세우고 있죠. 예를 들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줬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가 공천장을 줬고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 3일 연속 불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윤 어게인을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무소속 그냥 한동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 북구의 시민들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과거에 보수 정권도 경험해봤고 진보 정권도 경험해봤고 파란색 당 국회의원, 빨간색 당 국회의원 모두 경험해봤는데 20년 동안 지역이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지역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지역에서 아예 미래의 대통령을 만들어서 지역을 대도약시켜봐야겠다. 이런 욕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거 구도가 만약에 과거 대 미래로 잡힌다면은 이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 보시기에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런 말도 했어요. 자, 어떤 그 지역구에 계신 분이 자기는 아직도 윤어게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동훈 너 찍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민심도 지금 부산 북갑에 있는 모양입니다. 예,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 우파 보수 지지하는 어떤 국민들, 유권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지금 이제 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 내지는 지지자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무소속 당기 필마로 왔기 때문에 사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순전히 이제 개인기로 지금 이제 싸우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막판까지 좀 상승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무소속 후보라는 게 또 투표 현장과 또 이렇게 그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투표 현장에 가는 유권자들이 과연 여론조사에서 3명이 이제 부를 때와 또 투표 현장에서
1, 2번을 고르다가 6번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큰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직 대통령들, 현직 대통령들까지도 사실상 부산 북구에 나는데 사실 선거를 하다 보면 정말 한 사람도 아쉬운 판에 특히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나섰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 이런 것은 막판 선거에 박민식 후보로 봐서는 굉장히 큰 정말 이거는 뭐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크게 고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지역은 정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지욱 특보. 지금 이렇게 현직 대통령들의 등판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지금 부산의 북구갑 지금 이번에 사전 투표를 보니까 부산 북구갑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다른 영남권에 비해서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 지역의 관심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산 북갑은 뭐 여론조사도 많이 진행이 됐지만 실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투표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보통 영남권에서 그 사전 투표율이 20% 초반대인데 지금 부산 북갑은 제가 보니까 25%를 좀 넘어선 그런 높은 그런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투표율도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하정우 후보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왔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것이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박민식 후보에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해주지만 지금 이분들이 과연 박민식 후보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해체하고 또 가덕 신공항 철회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발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평가받는데 그런 분이 와서 지지 선언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 현직 그 어느 진영의 어느 대통령으로부터도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한동훈 후보인데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과연 과거 퇴행적인 모습일지 또는 부산 북구갑을 위해서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 북구갑 주민들은 상당히 어떤 뭐 좀 잘 지켜보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좀 상당히 외로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공표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만 5월 1일부터 3일까지 했던 여론조사,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자면 하정우 38에서 35로, 박민식 26에서 14로, 한동훈 21에서 39로 이런 추이가 나타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표 금지 기간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될지 막판에 전직 대통령들의 등판으로 이 숫자의 변화가 있을지 이게 관심 포인트거든요. 물론 저희도 모릅니다. 이 중간에 3일밖에 안 남은 시간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요. 이 숫자에서 보듯이 지금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굉장히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외지인이냐, 네가 부산 사람이냐, 내가 서울 사람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의 아나무인격 선거 행패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하얀 옷에 한동훈 후보의 기호를 부착하고 다닌다는 제보 등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내용입니다. 하정우 후보 분당에서 계속 살던 분 아니에요? 자기도 외지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선거에서 자기 공보물에다가 자기 얼굴은 빼고 전재수 얼굴 붙여놨잖아요. 아, 그런 거 보셨어요? 자기야말로 외지인만 데려다가 선거하려는 거 아닙니까?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어제 논란이 있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한 유튜버가 하정우 후보에게 뭔가를 네이버 관련해서 주식 관련돼서 물으니까 그걸 왜 자꾸 또 묻느냐라는 발언을 했고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지지자들 사이에 또 유튜버들 사이에 설전과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는 그 유튜버가 부산 북갑 주민들을 폭행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고 그 유튜버는 반대다.
오히려 내가 맞았다라고 하면서 5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던데 그 진실이 뭡니까? 영상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하정우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영상은 정확히 23초짜리입니다. 그리고 해당 유튜버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고 주장하면서 올린 반박 영상은 5분 50초짜리예요. 그러니까 전후에 생략되거나 편집되었던 내용이 하정우 후보가 올린 영상에는 있는 겁니다. 그 영상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하정우 후보가 공개한 부분 이전에 이미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유튜버가 다른 여성과 그 여성 측에서 뭔가 이제 먼저 몸을 부딪히거나 밀치려는 듯한 행동들이 포착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랑이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먼저 밀었거나 폭행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정우 후보가 시민이 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회피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AI 업체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하정우 후보가 본인 입으로 100억 가치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백지 신탁을 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건 그 뒤입니다. 그리고 그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는 국민성장펀드로부터 5,600억 투자도 받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그런 100억 가치가 나갈 수도 있는 주식을 어떻게 네이버 재직 중에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일개 조직장이 허락해주면 되는 문제인가? 그 조직장은 누구인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이사회 결의는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시민 누구로부터라도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정우 후보가 자꾸 본질을 회피하면서 다른 것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산 북구 시민들께서 직시하신다면은 아마 하정우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기는 점점 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치부 대변인. 하정우 후보가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처음에 손털기 논란, 또 오빠 논란 등등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부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와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좀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기도 한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좀 너무 선거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5분짜리 영상이라고 해도 그게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죠. 계속 선거 캠페인 과정 속에서 지금 약간 지지자들이 좀 예민한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해서 공격적 발언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물론 후보들은 아무리 상대편 지지자가 좀 날선 공격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최대한 자중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북구갑 선거 자체가 너무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이슈로 본 것만 아니라 다른 지지자들의 좀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봐도 여기저기서 뭔가 갈등이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결국 저는 정치 후보들이 좀 이것들을 잠재워줘야 됩니다. 본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상대 지지자를 만나더라도 굳이 충돌하지 말고 최대한 양보하고 피해갑시다라는 거를 각자의 후보들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정우 후보가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네이버 그 조직장으로부터 해명을 허락을 받았고 그 이상의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업스테이지도 선정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해 충돌 갖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는데 독파모 모델 그 선정팀 과정 선정되는 과정 속에 사실상 누군가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 이후에는 갑자기 또 타겟팅이 바뀌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북구갑 주민들께서 이런 논란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지금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할 때 중요한 거 고개 들면 진다. 그리고 유권자들하고 싸우면 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이 말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